안녕하세요, 리타입니다. 오늘도 불안을 가져왔고요. 사실 저번 시간에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책을 사놓고 꽤 오랫동안 안 읽었어요. 왜냐면 읽으려고 할 때마다 좀 읽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뭔가 불안에 대해서 리마인드를 하고 싶지 않은? 왠지 뭔가 약간 불안 같은 경우는 내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감정이 올라올 때 최대한 그런 거 말고 다른 거를 이제 생각을 하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파고들지 않으려고 피하려고 하니까 약간 책을 읽으려고 할 때마다 좀 잡지 않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읽어보면 전혀 그렇게 깊은 내용이 아니고요. 좀 약간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 지위에 대한 불안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저 같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뭐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을까. 지금 좀 편안하게 읽고 싶은데 너무 무겁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아카데믹한 내용이 되게 많아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소는 우선 우리가 아무리 독립적인 정신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자신의 욕구를 이해하는 능력은 위험할 정도로 낮은 수준이라고 전제한다. 우리 영혼은 만족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을 제대로 말하는 경우가 드물며 어설프게 말을 한다고 해도 근거가 박약하거나 모순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의 정신은 만족을 하려면 이런저런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외부의 목소리의 영향력에 민감하다. 이런 목소리는 우리의 영혼이 내는 작은 소리를 삼켜버리고 기묘한 것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힘들고 까다로운 일을 방해할 수 있다. 그래서 루소는 우리가 자연 상태에 있을 때보다 그런 면에 있어서 퇴보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숲에 살면서 장을 보지도 신문을 보지도 않았는데 루소가 생각하기에는 이 시기에 사람들이 더 자신을 쉽게 이해하고 만족스러운 삶의 핵심적인 특징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고 상상합니다. 즉 가족을 사랑하고 자연을 존경하고 우주의 아름다움에 경외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에게 호기심을 품고 음악과 소박한 오락을 즐기는 것들이 그런 특징이었는데요. 근데 근대의 상업적 문명은 우리를 이런 상태로부터 떼어냈으며 우리는 풍요의 세계에서 선망과 갈망에 사로잡혀서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루소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맞는 면이 분명히 확실히 있죠. 더 나아가면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는 확실히 우리가 그런 감각을 잃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관련된 얘기들이 나와요. 인디언들도 원래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평화롭게 싸움 없이 이제 본인들끼리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서양인들이 들어오고 자본주의가 들어오고 했죠. 그래서 전에는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원하지도 않았으나 이제 교역에 의해서 그들에게 필수적인 물건이 된 많은 것들을 인디언들이 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역이 증가한다고 행복도 증가했던 것은 아닙니다. 자살, 알코올 중독은 늘었으며 공동체는 분열되었고 유럽에 물자를 놓고 자기들끼리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부족의 족장들은 루소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했으며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루소의 분석에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인디언이 나서서 유럽의 사치품에 의존하는 태도를 버리자고 많은 운동을 했는데 예전 선조들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기 위해 운동을 많이 했지만 사실 안 됐죠. 그러나 이미 늦었다. 인디언 역시 심리적 구조가 다른 인간과 다를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근대 문명의 시시한 장신구들의 유혹에 굴복했으며 공동체 생활의 소박한 즐거움과 어스름력, 텅 빈 협곡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조용한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래서 루소가 전제한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인간은 자신의 요구를 파악하는 능력에 있어서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그 수준이 낮기 때문에
남들이 얘기하는 것에 너무 큰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유재석 씨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들 마음에 작은 그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바깥에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우리 마음에 있는 작은 목소리를 들어라라는 얘기에서도 거기서도 좀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 결정을 잘 못해요. 어느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무엇을 귀중하게 여길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주장, 특히 이 주장이 신문의 권위나 간판의 시각적 매력을 동반할 때 그때 그 사람들의 주장에 혹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정말 강조했습니다. 루소는. 왜냐면요. 왜 강조했을까요? 왜냐면 현대사회에서 그 미디어를 조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독립적인 거 아닌가요? 그들은 자신이 뭘 원하는지 알아서 판단할 독립적인 능력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뿌려대는 광고들과 주장들은 그렇게 대수롭지 않아요. 사람들은 판단할 수 있잖아요. 다 자기 의지가 있고 다 자기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의 정신이 독립적이기 때문에 그들이 내놓는 기사에 지나친 영향을 받지도 않고 그들이 그렇게 교묘하게 꾸민 간판이라고 하는 건 광고를 이렇게 해석을 했나? 간판에서 들려오는 사이렌의 노래에 오랫동안 빠져들지도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광고업자나 신문 편집자들이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너무 겸손한 것입니다. 그들의 겸손이 빈말임을 확인하려면 한때는 가능성일 뿐이었던 것이 사치품이었죠. 그런 것들이 적당히 부추기면 필수품으로 바뀌는 그 신속한 과정을 보여주는 다음 짧은 보고서를 읽어보면 될 것이다. 북미 기준이고요. 다음 물품을 필수품으로 생각하는 그 북미인의 비율입니다. 1970년, 2000년도 비교해놨어요. 1970년대 두 번째 차, 세컨드 카, 70년대 20%였습니다. 2000년에는요 59%. 3배 늘었네요. 30년 동안 두 번째 차가 필수품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텔레비전 70년대 3%, 2000년대 45%. 15배죠? 한 대 이상의 전화 70년대 2%, 2000년대 78%. 이거 한 가구당인 것 같네요. 안 나와있지만 한 가구당인 것 같아. 그래서 78% 한 대 이상의 전화, 그 핸드폰 얘기하는 거 아닐까? 자동차 냉방장치 70년대 11%였다고 합니다. 지금은요 자동차 냉방장치 필수 2000년대 65%. 가정 냉방장치 지금 완전 당연히 있어야 되죠. 완전 없으면 안 되죠. 70년대는 22%였는데요. 네, 2000년대는 70% 맞습니다. 식기세척기 70년대 8%, 2000년대 44%. 네. 엄청 빨리 필수품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뭘 원하는지, 필수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기준도 소비사회가 부추기는 대로 우린 같이 커간다는 거죠. 우리는 잘 몰라요. 사실 우리가 뭘 원하는지. 우리 마음의 목소리들이 엄청 많잖아요. 소리 다양하고 우리는 그것에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어. 왜냐면 다 가능태인 걸 알고 있거든. 그렇지만 바깥 세상에서 지속적이고 일관적으로 뭔가를 계속해서 주장하는 목소리가 들려오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냐면 우리 마음속의 목소리는 되게 작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가 주장을 하고 여론이 흘러가고 주변 가까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하면 그게 내 의견이 돼버려요. 그거를 산으로 들어가서 살아야죠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해결하려면 그렇게 해야죠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나의 자유의지와 자유 판단력이 얼마나 그 아이러니함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잘 휩쓸리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새는 광고들 진짜 너무 많은 것 같아. 삼성역에도
이제 그 뉴욕처럼 한다고 해서 그 광고판, LED 광고판 허가가 났잖아요. 2년 안 됐죠? 그래서 미친 듯이 LED 광고를 때려대고 있고, 이제 지하철에서도 LED 광고를 틀더라고요. 지하철 지하철 기다리는 그 내부 아래쪽에서도. 거기서도 이제 틀더라고, LED 광고를.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고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 수익을 가져가고 우리는 어떤 이익을 받아야 되는지, 그 광고를 보는 사람에게도 사실 그 이익이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유튜브 광고 보고 유튜브 보시잖아요. 나의 주의력을, 나의 구매력을 어느 정도 제공한 다음에 그 대가로 뭔가를 받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에 우후죽순 생기는 광고들은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기 먹고 사는데 바빠서. 그렇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예전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정치에 사람들이 무관심해지는 것은 자신이 투표하는 것과 실제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이 무관하다고 뭔가 좀 무력하게 느껴서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인터넷 생긴 거 완전 큰, 정말 혁명적인, 세상을 바꿔놓은 경우였죠. 인터넷. 그거 우리 투표했어요? 아니죠. 그런 것처럼 현대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변화들은 정치와 상관없이, 우리 시민들의 선택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진행이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광고도 그렇죠. 지금 마구마구 생기고 아무도 크게 목소리를 내지 않는 그 광고도, 그것도 어느 날 돌이켜보면은 그걸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했지라고 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렇게 조용히 묻어서 시작되었지라고. 근데 이제 그때 되돌리려고 하면 늦겠죠. 그때 난 저렇게 광고를 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해봤자 이미 그렇게 물결이 흘러가고, 초반에 우리가 무언적인 동의를 해버렸잖아요. 일반 시민들이 그냥 놔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빌미가 돼서 쭉 흘러간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게 커졌을 때 막으려고 해도. 왜냐면 예를 들어서 건물 밖에 미친 듯이 LED 광고를 설치한다고 해보자. 그게 점점 더 정부가 규제를 풀어서 자율화가 돼서 다 그렇게 광고를 하게 된 거야. 그러면 이제 슬슬 저런 거 규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때 이미 건물을 사고 했던 사람은 나는 그게 당연히 되는 줄 알고 구매하기 시작한 건데, 그럼 그것에 대해서는 누가 보상해 줄 건데? 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러면 이제 알력이 생길 거고, 제재하기 어렵겠죠. 초반에 비해서 훨씬 제재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나중에는 언젠가는 되겠죠. 근데 지금 아무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좀 그래요. 저는 정말 광고를 보고 싶지 않거든요. 맨날 다니는 지하철에서까지 LED 광고를 보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은 일을 하면서 이미 컴퓨터 2세대 놓고 하루 종일 그 전자파를, 그 블루 스크린을 받고 막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현란한 그 빛이 다시 내가 집에 돌아가는 길까지, 내 집 앞에서 걸어가는 길에서까지 빛나고 있으면 저는 굉장히 필요하고 정말 원하지 않는데, 묻어가는 거죠. 누가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초반선에서 그걸 느꼈지만, 다른 분 언젠간 다 느끼실 거예요. 그게 과해진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는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다 느끼실 건데, 그때 저와 동감해 주실런지. 아무튼, 네. 일단, 그리고 이제 광고에 대해서 얘기 시작해버렸네. 광고, 이런 제품들이 우리에게 제시되는 방식에서 발생하는 우리 욕구의 왜곡에도 중요성이 있어요. 이런 제품들이 우리에게 제시되는 방식에서 발생하는 우리 욕구의 왜곡. 실제로 많은 제품들이 필수적으로 보이고 우리에게 행복을 부여할 특별한 능력을 갖춘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우리가 그 진짜 정체도, 우리 자신의 심리조차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의 심리조차 우린 이해하지 못해요. 이런 제품들이 우리에게 제시되는 방식,
뭐 성형외과 광고죠. 너 빼고 다 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거는 뭐예요? 나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광고죠. 예를 들어서 나의 불안감의 목소리는 내 안에서 가만히 아무 자극도 없을 땐 한 3% 정도라고 했으면 그런 광고 계속적으로 주어지고 나의 그 3%를 계속해서 누르면 10% 20% 커지겠죠. 그러고 성형외과로 달려오라고 그런 광고를 내는 거죠. 사실은 나 빼고 다 해서 뭐? 그 아무 의미도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계속해서 들려오는 거죠. 사이렌의 목소리처럼. 그 사이렌 그 인어 그 유혹하는 인어 그 아시죠? 그 스타벅스 로고에 나오는 그분이라고 합니다.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그 사이렌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오면 점점 더 우리 자신의 심리를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광고는 광고에 나온 자동차를 소유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기쁨을 망칠 수 있는, 적어도 약화시킬 수 있는 심리의 여러 측면이라던가 소유의 전반적인 과정을 교묘하게 무시해버린다. 예를 들어서 그걸 소유하고 나서 얼마 후에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사라지기 마련이라는 점은 언급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떤 것을 이루고 소유하면 지속적인 만족이 보장될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한다. 행복의 가파른 절벽을 다 기어 올라가면 넓고 높은 고원에서 계속 살게 될 것이라고 상상하고 싶어 한다. 정상에 오르면 다시 곧 불안과 욕망이 뒤엉키는 새로운 저지대로 다시 내려가야 한다고 말해준 사람은 드물다. 선망을 멈추지 못한다면 엉뚱한 것을 선망하느라 우리 삶의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할 것인가? 선망을 멈추지 못한다면 엉뚱한 것을 선망하느라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할 것인가? 우리는 삶의 호화로운 장식은 소유하게 되었지만 그 와중에 사는 것은 잊어버렸다.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더 비싼 술을 마시지만 그 중심을 보라. 과연 어떤 축복이 늘어난 것인가? 더 나아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강해지고 더 용감해졌는가? 심지어 흔히 하는 이야기대로 더 행복해졌는가? 우리는 현금 지불이 인간들의 유일한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다.